빈소는 조용했습니다. 흰 국화 향기가 공간을 채우는 가운데 74세 박영자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40년을 함께 한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액자 속에만 남았습니다. 영자의 눈가는 이미 말라버렸어요. 3일 내내 흘린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 나 혼자 남았어. 그녀의 속삭임은 빈소를 채운 흰 꽃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자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43세 아들 서준호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준호는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영자는 고개만 가로저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남편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빈소 한쪽에 놓인 휴대폰이 불빛을 뿜었습니다. 준호가 확인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뭐라고 하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예린이요. 비행기 연착으로 도착이 늦을 것 같다네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외여행 중이었던 며느리 예린은 장례식 내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자로 마음은 전했습니다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죠. 영자의 기억은 4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 어둠을 가르며 시장으로 향하던 그날들이 떠올랐어요. 반찬 가게를 열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 오셨어요. 조문객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40년 지기 친구 이말순을 바라보았어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순은 그녀의 눈빛에서 공허함을 읽었어요.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여자가 이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조문객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영자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그날 밤 모든 조문객이 돌아간 후 영자는 빈소에 홀로 남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세월, 준호가 대학에 들어갈 때의 기쁨, 그리고 준호가 예린과 결혼했을 때의 설렘까지. 당신, 내가 잘했죠? 준호 잘 키워서 좋은 며느리도 얻고.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이 있었어요. 준호와 예린에게 그녀는 점점 부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영자는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았던 공간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앉아 남편의 옷을 만졌어요. 아직 그의 향기가 남아 있었죠. 그렇게 영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영자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에는 별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 식사 준비, 반찬 가게 장보기, 저녁거리 준비까지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반찬 가게는 이미 3년 전에 접었고 남편도 없었죠. 그녀의 하루는 텅 비어 있었어요. 오전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 장혜린이었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예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영자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예리는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영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행은 어땠니? 그냥 그랬어요. 예린의 대답은 짧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에 익은 동작들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밥 다 됐다. 먹으러 오렴. 영자가 말했지만 예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영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늘 가족이 함께했던 식탁이 이제는 너무 커 보였어요. 오후 2시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요즘 그는 일이 바빠 일찍 집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영자는 반가움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준호야, 밥 데워줄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그는 예린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자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이 집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앞에 앉아 영자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그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준호를 키웠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반찬 가게 외에도 2층 집 청소, 식당 설거지까지 했었죠. 남편은 몸이 약해 오래 일하지 못했기에 가정 경제는 대부분 그녀의 몫이었어요.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영자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정말 좋은 대학에 갔어요. 영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면서 준호는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졌어요. 특히 예린과 결혼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녁 시간 영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린과 준호는 각자의 방에 있었어요. 갑자기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예린의 목소리였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지금처럼 같이 살면 되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불편하지 않아? 이제 어머니 혼자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소리를 더 키웠어요. 더 이상 대화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4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제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녀는 준호와 예린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걷고 싶었을 뿐입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40년간 일했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활기찼습니다. 새벽 6시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분주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익숙한 풍경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녀가 매일 아침 장을 보던 곳이었죠. 이제는 낯설면서도 여전히 친숙했습니다. 어머, 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생선가게 주인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근데 영감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애통하네요. 김 씨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소문은 빨랐죠. 괜찮아요. 사람이 다 그렇게 가는 거죠.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자야. 돌아보니 40년 지기 친구 이말순이었어요. 말순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영자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어요.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 앞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살아. 어떻게든. 우리 차라도 한잔할래? 내가 알던 카페가 있어.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준호와 예린이 깨어 있을 텐데 그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말수는 영자에게 가만히 눈을 맞추었어요. 진짜 속마음을 말해봐. 집에서 어떻게 지내?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어제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 어머니 혼자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런 말을 해?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듣고만 있더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순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살아봐. 내 인생? 난 항상 가족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야.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어. 말순의 말이 영자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편과 아들 그리고 나중에는 며느리까지 모두를 위해 살았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말수는 가방에서 전단지 하나를 꺼냈어요. 내가 다니는 도서관 꽃꽂이 수업이 있어. 같이 다녀볼래? 매주 수요일 오전이야. 영자는 전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쁜 꽃다발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난 꽃꽂이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 시작할 때가 있지. 너무 늦은 건 없어. 말순의 말에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그녀도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와 예리는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텅 빈 집안이 영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서랍에 넣었죠.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묵묵히 식탁에 앉았어요. 예리는 휴대폰을 보며 가끔 웃음을 터뜨렸고 준호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영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일 도서관에 좀 다녀올게. 준호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서관요? 무슨 일로요? 그냥 책 좀 보려고. 영자는 실제 목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꽃꽂이 수업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잠시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영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죠. 다녀오세요. 예린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네요. 책 보는 건 좋은 취미죠.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려는 용기였어요.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 시작될 작은 변화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수요일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옅은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74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깊게 패인 주름, 처진 눈가, 그리고 희끗한 머리카락. 이게 나구나.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항상 가족을 위한 밥과 반찬을 준비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집을 나서기 전 영자는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도서관에 갔다 올게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준호와 예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반찬 가게를 오가던 길과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도시는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 변화된 거리.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죠. 도서관 앞에 도착하자 말순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설레지 않아? 말순의 밝은 목소리에 영자도 덩달아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꽃꽂이 교실은 도서관 지하 문화 공간에 있었어요. 20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 앞에는 다양한 꽃들과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금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이신가요? 옆자리 6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 왔을 땐 많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여성의 따뜻한 말에 영자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고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봄을 담은 꽃바구니였습니다. 꽃꽂이는 단순히 꽃을 꽂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 봄을 표현해 보세요. 선생님의 말에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마음은 계절을 잊어버렸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바빴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꽃을 손에 들고 영자는 바구니에 하나씩 꽂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 분홍 카네이션, 하얀 안개꽃. 색색의 꽃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모양을 갖추어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손이 익숙해지며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와, 잘하시네요. 옆자리 여성이 감탄했어요. 영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선생님이 돌아다니며 각자의 작품을 감상했어요. 영자의 꽃바구니 앞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셨죠? 정말 센스가 있으세요. 꽃의 배치가 자연스럽고 조화롭네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말순이 영자의 꽃바구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땠어? 재미있었어?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뭔가 내 것을 만든 것 같아. 다음 주에도 올 거지?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올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꽃바구니를 품에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마치 50년 전 24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잠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예린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영자가 들어오자 무심한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꽃바구니를 보더니 살짝 눈썹을 올렸어요. 꽃꽂이 배우고 오셨어요? 영자는 긴장했지만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부터 시작했어. 예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영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꽃바구니를 식탁 중앙에 올려놓자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귀가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꽃바구니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만든 거야. 오늘 꽃꽂이 수업 첫날이었어.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꽃꽂이요? 갑자기요? 영자는 묵묵히 밥을 떠서 준호의 앞에 놓았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한 거야. 이후로 영자의 수요일은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꽃꽂이 수업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매주 다른 테마의 꽃꽂이를 배우며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어요. 여름의 정원, 가을의 색채, 겨울의 고요함.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들을 다루면서 영자는 자신의 감정도 함께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꽃꽂이 수업이 끝난 후에는 말순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말순의 자식들 이야기, 영자의 젊은 시절 추억, 그리고 요즘 느끼는 생각들까지. 영자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생기가 돌아. 어느 수요일 말순이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도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달라진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자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족만을 위한 존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죠. 집에서의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준호와 예리는 각자의 일상에 바빴고 영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그것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세계가 생겼으니까요. 꽃꽂이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선생님이 영자에게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도서관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려요.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인데 영자님도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말순의 격려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날 저녁 영자는 용기를 내어 준호와 예린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도서관에서 꽃꽂이 전시회가 열려. 내 작품도 전시된대.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실력이 많이 늘으셨나 보네요. 예린은 무심한 척했지만 잠시 영자를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작품이라.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관심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와볼래? 토요일 오후 2시부터래. 준호와 예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영자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그녀가 만든 봄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꽃꽂이 작품을 조심스럽게 들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전시회는 작은 규모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영자의 작품 앞에도 여러 사람들이 멈춰서서 감상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꽃을 통해 이야기가 느껴져요. 한 관람객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창작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전시회가 한창일 때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준호였습니다. 그는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작품 보러 왔어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준호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올 줄은 몰랐어. 준호는 영자의 작품 앞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니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의 인정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서서 꽃꽂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준호는 영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별일 없어. 그냥 이제 저도 혼자 살아볼까 해요. 준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인생도 이제 시작해볼까 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알아보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하셔요. 어디 자꾸 나가고.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이제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찾아가는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예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영자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전시회에 갔다 왔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니 작품이 정말 훌륭하더라. 예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영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축하해요.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했어요. 자신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아들이 찾아와 준 것.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혼자 살아볼까 해요. 그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영자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전시회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준호는 가끔 영자에게 꽃꽂이 수업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고 예린도 노골적인 냉담함을 줄인 듯 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그것이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영자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호와 예리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어요. 요즘 어머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취미도 생기고. 예린이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관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상한 말을 해. 혼자 살아볼까 한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영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이제 취미 생활 하시고 우리끼리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대로 사시고. 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충격은 덜했어요. 아마도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기 때문일까요?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인데. 준호의 목소리는 반박하는 듯 했지만 그리 강한 어조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의무감에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지. 어머니는 우리한테 짐이야.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그건 사실이잖아. 예린의 말은 서늘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짐이라.
영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에서 자신이 짐이 된 현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의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 예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례식에 못 온 것 때문에 서운하세요? 영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린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영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린은 포크로 음식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솔직히 장례식에 가지 않은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제 인생을 즐긴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 말에 준호가 놀란 듯 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계속 말했어요. 시부모님 장례식이라고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다 형식이지. 식탁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영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거나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해주는 말이었죠. 그럴 수도 있지. 영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예린은 영자의 반응에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강한 반발을 예상했던 모양이었어요. 준호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예린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알아. 걱정 마. 나도 내 인생을 선택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겠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그녀가 오랜 기간 저축해서 마련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집은 영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매물로 내고 싶습니다. 영자가 부동산 중개사에게 말했어요. 중개사는 잠시 그녀를 살폈습니다. 혼자 결정하신 건가요? 가족들과 상의는? 제 집입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영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버릴 것, 가져갈 것, 기부할 것으로 분류했어요. 평생 모은 물건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하나 버리는 과정이 그녀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와 예린이 돌아왔을 때 영자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일주일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영자는 바로 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준호와 예린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확실해진 후에 알리기로 했죠. 계약 당일 영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여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남편이 그녀의 50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것이었죠. 거울 앞에 선 영자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74세 얼굴이 그녀를 응시했어요. 주름진 피부,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이제는 결연함이 깃든 눈빛. 이제 나 좀 살자.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준호와 예린은 모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죠.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자 중개사와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새 집을 갖게 된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그들을 보며 문득 자신과 남편이 이 집을 처음 샀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런 설렘이 있었을까요? 계약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었죠. 중개사가 도장과 인주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40년의 삶이 담긴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한 달 후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중개사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금을 받고 부동산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조용히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작은 단층 주택을 알아봐 두었어요. 시내와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어 준호와 예린이 돌아왔을 때 영자는 평소와 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방에 머물렀죠. 오늘 밤 그녀는 많은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도요. 밤이 깊어갈 무렵 영자는 작은 쪽지를 써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정리할게. 내 인생은 이쯤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가 부엌에 나갔을 때 준호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영자가 남긴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자는 차분히 준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집을 판 것, 새로운 집을 구한 것,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사할 것까지.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세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준호야, 너희에게 상의했으면 허락했을 것 같니?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이 그때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상황을 듣고 놀란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안도감일까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니까. 존중해야죠. 예린의 말에 준호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예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집이잖아요. 어머니가 결정할 권리가 있죠. 영자는 예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이 점에서는 그녀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걱정 마. 내가 이미 작은 집을 알아봐뒀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영자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혼란스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저 영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준호는 가끔 영자에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예리는 표면적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때때로 영자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사 일주일 전 영자는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 곧 이사가. 뭐? 어디로? 영자는 새 집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말순은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용기 냈구나. 잘했어. 응. 이제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해. 전화를 끊고 영자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되었어요. 가져갈 물건들은 상자에 담겨 있었고 버릴 것들은 처분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몇 개의 상자로 압축되었죠. 이사 전날 밤 영자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각 방마다 추억이 서려 있었어요.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거실, 남편과 함께 TV를 보며 웃었던 소파, 가족 식사를 했던 식탁. 그녀는 각 공간에 작별 인사를 하듯 천천히 손을 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의 방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죠.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내일 아침에. 준호는 말없이 영자를 안았어요. 그것은 오랜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마치 그가 어렸을 때처럼요. 잘 살아. 가끔 연락할게. 이사 당일 영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마지막 짐을 챙기고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준호와 예린을 위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차려놓은 식탁이었습니다. 8시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어요. 몇 개 안 되는 짐을 실으니 금방 끝났습니다. 영자는 거실에 서서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어요. 예린은 아직 자고 있었고 준호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독립하시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어요. 독립이 아니라 내 삶을 찾아가는 거야. 영자는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대학 갈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지금 나도 그 말을 내 자신에게 하는 중이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볼을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나도, 너도, 예린이도. 영자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새 집에 놀러와. 언제든지 환영이야. 트럭을 따라 새 집으로 향하는 동안 영자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74세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누구에게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단층 구조의 아담한 주택이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죠. 영자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 페인트 냄새와 나무 향이 섞인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내 집이구나.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어요. 남편을 위한 것도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닌 오직 그녀를 위한 공간이었죠. 짐을 풀고 집을 정리하는데 하루가 다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순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와인과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집들이 선물. 말순의 밝은 목소리에 영자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때? 후회는 없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 말순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야. 영자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뭘 하며 살지도 생각해봐야 해. 계획 있어? 응. 꽃꽂이 선생님이 제안하셨는데 주변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해볼까 해. 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겠다.
너 가르치는 거 잘할 것 같아.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자의 미래, 그들의 우정,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해서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작은 공원, 구멍가게, 그리고 정겨운 이웃들. 그녀는 길을 걸으며 몇몇 이웃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잘 지내. 새 집도 마음에 들고. 어제 예린이가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떠나신 후에. 영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의외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로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면 돼. 가끔 보면서.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니야. 내가 먼저 정착하고 나서. 그때 연락할게. 통화를 마치고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의 미안해요 문자에는 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이요. 일주일 후 영자는 복지관에서 첫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한 수강생이 물었어요. 영자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꽃은 마음이 가는 대로 꽂아도 아름답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관장님이 영자에게 제안했어요. 선생님께서 재능이 있으세요. 정식으로 주 2번 수업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사례비도 드릴 수 있고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이런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기쁘게 맡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4세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습관이었어요. 내 인생이 망가졌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남의 것이었을 뿐이에요. 이제야 나의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 출발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내 인생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74세 그녀 앞에는 아직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그녀만의 날들이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